유니세프 말레이시아에서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담당관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형준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궁금한 거 여쭤보고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삶은 어떤지, 어떻게 그런 길을 걷게 되셨는지 여쭤볼 예정입니다. 형준님은 한국에서 대학 나오셨고 UNHCR이라고 인권 관련된 쪽 국제기관에서 태국에서 그 경험을 시작하셔서 국내 대기업, 그 다음에는 아프간, 미국 대학원, 그 이후로 유니세프 네팔, 가나, 그리고 현재는 말레이시아에 근무 중이십니다. 일단 그 국제기구는 어떤 거고 국제기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정부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는 각자의 인트레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일이거나 정부 간에 조금 더 협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바이래터럴,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 협력하기 되게 쉽지만 여러 국가, 190 몇 개 국가들이 협력하는 데는 누군가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고 약간 그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유엔이 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국제기구에서 하는 일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뭐 해양에 있는 생물의 보존부터 시작해서 대기 오염, 뭐 평화 유지군, 뭐 난민, 그다음에 물 문제, 뭐 정말 많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젠더 문제, 인권 문제. 사실은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중요하니까. 네, 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구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모르지만 국제기구라고 하면 뭐 항공기구도 있죠. 예를 들어 민간 항공들이 막 코드 같은 거 맞추고 막 어디에 연공을 날고 이런 코디네이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 같은 길로 다니면 안 돼요. 그런 테크니컬한 항공기구도 있고 뭐 원자력기구 이런 데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서 직접 몸 담으셨던 UNHCR과 유니세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 UNHCR에 일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북한 난민들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박해나 혹은 그 국가의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떠나온 사람들, 의도치 않게 떠나온 사람들이 새로운 국가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새로운 국가에 정착하기 전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프로텍션의 그거를 주거나 그런 걸 난민기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일하고 있는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여성 혹은 아동에 관련해서 뭐 식수, 영양, 식수라고 하면 뭐 드링킹 워터부터 시작해서 하이진, 위생 교육부터 시작해서 생리위생 교육, 그다음에 영양, 굶어 죽는 아이들 혹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백신 막 뭐죠? 이뮤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백신 맞는 것들, 네. 그런 것들도 하고 되게 뭐 다양한 것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유니세프는 아동의 건강한 삶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들을 지켜주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거죠. 지금 유니세프에서 하고 계신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Specialist,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대학교 때 들어가서 이제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 4P라고 배워요. 지금은 막 6P, 막 8P, 막 12P 막 다 나오더라고. 구글 검색하니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 4P라고 하잖아요. 프로덕트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프로모션을 하고 뭐 어디다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프라이스를 얼마로 정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저희가 파는 프로덕트는 기본적으로 행동이에요.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전 세계에 지금 하루에 2,200명의 애들이 설사로 죽고 있대요. 지금 매일 우리가 지금 주말을 보낼 때만 해도 이틀 동안 4,400명의 아이들이 설사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설사라는 이유를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애들이 손을 닦지 않는다. 손을 깨끗이 씻지 않아서 그 막 흙만지고 한 손으로 밥을 먹고 곱하고 막 하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병균이 들어가 설사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걔네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손만 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놀이터에 가서 마음대로 해라. 근데 밥 먹기 전에 제발 입에 손 대지 말고 손 씻어라라는 거를 행동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거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설득시킬 것인가는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애들이 손을 씻지 않을까? 애들이 언제 도대체 손을 씻지 않고 손을 씻을 기회가 어딘가를 보고 그 플레이스먼트들을 보고 우리의 프로덕트는 사실 손을 씻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어떻게 손을 닦는 거를 부추길 것인가? 예를 들어 뭐 그런 프로덕트도 있어요. 비누 안에 장난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 비누 안에 장난감이 보이니까 애들이 엄청 손을 씻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장난감은 빨랑 이게 녹여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의 행동의 넛지들을 일으키는 것들도 포함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행동 변화를 하는 캠페인들 기획하고 광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또 모니터링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대기업에서 일할 때 해외 영업 마케팅 부서에 있었는데 마케팅하고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광고 회사들하고 많이 일하고 연예인분들 많이 불러서 캠페인도 같이 하고 뭐 온라인 프로모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서치도 하죠.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네 왜 손 안 씻는 거니? 어떻게 하면 손 씻을 거야? 예를 들어 사람들 이제 프라이빗 섹터에서 주로 하는 게 자 3,000원이면 살까? 아 너무 비싼데요? 오케이 그럼 2,500원이면 이 물건 살래? 그러면은
그다음에 딱 빨간색 봉지가 더 잘 어울릴까 파란색 봉지가 더 잘 어울릴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소비자 테스트에서. 그런 거를 해요. 똑같이. 제가 사기업에서 일했던 광고 회사들, 뭐 오길비, 뭐 그런 회사들하고 또 지금 똑같이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파는 거는 저는 이제 자동차를 팔았었는데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아이들 어떻게 손을 씻게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노상방뇨, 밖에서 똥오줌을 안 싸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비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탄산음료를 하루에 매일 한 캔씩을 먹는데 일주일에 한 캔씩을 먹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변화시킬지 전략 짜고 집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유엔에서에 그냥 가서 밥 주고 뭐 물 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 업계가 되게 전문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이 프라이빗 섹터에서 하는 마케팅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그러면 지금 예시를 여러 개 들어주셨는데 그중에 어떻게 그런 거를 실제로 수행하셔서 변화를 이끌어내시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신 업무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백신이 가장 사실 이쪽 업계에서 클리어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새로운 백신이 딱 나와요. 예를 들어 제가 네팔에 있었을 때 아이들이 설사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설사를 막는 방법은 손을 씻는 방법도 있지만 백신이라 있어요. 백신을 맞으면 5세 미만 아이들이 설사하는 걸 엄청 줄일 수 있어요. 로타 바이러스하고 한국에서는 뭐 다 맞는 백신이거든요. 근데 네. 그 백신을 내놔도 사람들이 맞질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막 백신 맞으러 가는 것도 너무 귀찮아. 언제 맞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 이게 3번을 맞아야 되는데 언제 맞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백신이니까 이거 맞았다가 괜히 얘 뭐 원래 애들이 백신 맞으면 열이 나요. 되게 당연한 건데 그날 열이 좀 나는데 이거 열 나는데 이것도 부작용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맞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희 엄마 그 백신 좀 맞아봤어? 그거 맞으러 갔는데 너무 안 좋아. 그거 막 나도 열 나더라고. 가지마 이렇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기 시작해요. 특히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마을의 입소문이 되게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네팔에 있을 때 그런 새로운 백신들을 많이 인트로듀스를 했었는데, 그런 백신 인트로듀스 하면 기본적으로 엄청 광고를 때리고 사람들한테 이 백신 왜 맞아야 되고 언제 맞아야 되고 너네 아플 거야. 애들이 아플 거지만 괜찮은 거야 라고 엄청 많은 컨빈스를 해요. 그게 뭐 광고로도 하지만 실제로 그 동네에 약간 부녀회장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밥도 주면서 이렇게 막 설명도 해주면 그분들이 가가지고 또 이제 소문을 쫙 퍼뜨리죠. 근데 그런 백신들 할 때 엄청 많은 그 전략 짜고 사람들이 무엇에 컨선들이 있는지 조사를 다 해줘요. 에비던스를 다 가지고 그걸 딱딱딱딱 태클해요. 10가지 정도의 컨선이 있으면 사람들이 왜 맞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언제 맞아야 되는지 모르고 열나는 게 걱정되고,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메시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연예인들이 앰플리파이 해주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커뮤니티 사람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그러면 와도 걱정하지 마. 요렇게 돼 있으니까 하고 홍보지도 만들고, 딱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딱딱딱 해주면 9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90%가 뭐가 대수냐, 여전히 10명이 안 맞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대부분 새로운 백신 나와 60, 70% 그러면은 한 90%면 20, 30%가 뛴 거란 말이에요. 20, 30%를 아이들의 수로 계산하면 몇십만 명의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그 백신 안 맞았으면 그 중에 몇 퍼센트 아들은 설사로 또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 살리는 일이죠. 진짜 듣다 보니까 사기업이랑 완전 그 목적만 다를 뿐이지 집행하는 방법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이네요. 네. 오히려 그래서 사기업의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은 비영리 혹은 이런 돈을 벌지 않는 섹터에 어떤 매몰되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닌데 우리는 어찌보면 사기업보다 더 샤프해야 되고 더 커미티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푸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증거 에비던스 베이스로 전략 짜고 그다음에 더 잘 해야죠. 그런 C4D나 그런 같은 직무는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하세요? 보면은 몇 분야가 있는데 광고회사 혹은 마케팅 쪽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좀 있고,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하시는 분들 있고, 저도 약간 그런 쪽인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약간 커뮤니티 베이스의 커뮤니티의 다이내믹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순이 엄마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커뮤니티가 작동하고 데모라는 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예를 들어 블랙 라이브 나중에 연구를 해보면 물론 사건이 되게 중요했지만 그 사건을 누군가 온라인에 올렸고 그거를 누군가 리트윗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팍 퍼졌던 확장의 그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사람들, 네트워크 조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NGO 이런 데서 일하면서 실제로 그런 마을에 우물을 짓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백신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이게 마을에 우물만 지어준다고 애들이 깨끗한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저희가 가나에 있을 때 모기장을 영국 정부한테 받아가지고 한 10억 정도 모기장을 풀었어요.
그러면 모기장을 풀면 정말 가지가지를 발생해. 분명히 말라리아 때문에 제발 저기 천장에 걸고 자라고 모기장을 준 건데 강가에 가보면 그걸로 다 뭘 잡냐면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그 심는 농작물에다 그걸 씌워놔. 왜냐면 모기들이 와서 자기들은 정작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냥 물건 준다고 쓰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또 막 실제로 행동 변화라든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죠. 근데 대부분 약간 사람들 관찰하기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 그 C4D라는 직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미래는 어떻게 되실까? 짧게 길게 둘 다. 뭐 짧게는 사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한국이 사실 마케팅 천국이기도 하고 우리가 물론 이제 해외 사례들 많이 보지만 한국같이 되게 세츄레이티드 된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엄청 잘게 하는 마케팅으로 기부도 엄청 활발하고요. 한국은 되게 마이크로 매니지 그 마케팅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미래는 사실은 좋은 선의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프라이빗 섹터나 이런 스킬셋을 가진 분들이 와서 너무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말고 밖에만 나와봐도 되게 작은 행동, 작은 인식 변화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의 삶을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걸 잘 딛고 올라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제 미래죠. 제가 꿈꾸는 미래죠.